처음부터가 뭐 본격적인 오늘 행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뭐 안내를 잠깐 드렸지만 이게 1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 1부 행사에 뭐 식상 뭐 이런 거 빼고 나면 이게 본격적인 행사고요. 그 다음에 휴식을 하고 그 다음에 학술대가 있을 예정입니다. 근데 처음에 기획을 할 때 준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가 40주년의 가장 중요한 행사 내용이 무엇이 됐으면 좋겠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그때 역시 40년의 역사에 걸맞는 연결 찾기, 연결 이어가기. 그러니까 처음 40년 전에 이 학회를 만드셨던 여러 원로 교수님들, 연구자들, 실천가들이 어떤 생각으로 만드셨고 또 그 이후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해주시고 저를 포함해서 사실은 뭐 저도 여기 원로, 중견, 뭐 신진 이렇게 하는 것들은 중견 쪽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간에 보통 더 학회에 참여를 하시기 시작한 분들이 또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최근에 참가한 젊은 연구자들, 신진 연구자들을 대표해서 한 분이 의견을 드리고 토론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1시간 반 정도 좀 편한 마음으로 돌아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나오시기로 하셨던 분들은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원로 교수님으로 지금 생존해 계시고 활동을 하시는 여러 교수님들이 오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오늘은 그 개인 사정이나 또 다른 일들 때문에 참가하신 분이 좀 적게 됐습니다. 일단 안내 말씀을 드리면 소개 말씀을 드리면은 장원석 교수님, 김정주 교수님, 그리고 전영수 교수님 이렇게 세 분이 원로를 대표해서 오시고요. 그다음에 중견 학자로 남기포 교수님 그리고 신진 연구자로 신여진 박사님 이렇게 참가를 하셨습니다. 회장님, 네. 지금 여기 두 말씀이 아직 안 오셔가지고 네. 모르겠는데 여기 전임 학회장님은 한 분 계신데 예.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더니 가정상 이제 어려우셨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한 3번, 4번 아마 마이크를 패널 여러분들이 이제 접게 되시고 얘기를 하실 텐데요. 첫 번째는 각자 자기 소개를 좀 자신의 목소리로 내가 언제 이 학교와 어떤 관련을 맺어서 어떻게 성장을 했고 어떻게 함께하다 지금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한 5분씩을 좀 돌아가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네, 마이크는 돌아가면서 하시면 되고 마스크를 편하게 하시죠. 뭐 쓰시는 분들 갔다가 하시면. 저는 98년 3월부터 2000년 2월까지 8대 회장을 했는데요. 저는 원래 1970년 50년 전 농협 종로지점 참사를 입직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다가 조사부 오늘 조사연구소가 옛날 조사부였는데 조사부 근무하다가 그 총리실에 식량파동, 석유파동 나와서 정책 세우라고 요원으로 총리실에 파견 나갔다가 그다음에 70
96년부터 저는 이 오스트리아 정부 장학생으로 가서 논문 쓴 전공이 이 협동조합하고 농업정책이고요. 부전공이 경제정책, 경제이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박사학위를 마치고서 이제 그때 쓴 게 제가 원래 농협대학 교수가 되려고 라이파이젠 농협에 대해서 썼어요. 그리고 정부와의 어떤 협력 관계와 지원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정책하고 그리고 이제 그 4년 반 만에 박사학위 마치고 옥스퍼드 대학에 1년 연구원으로 가 있는데 그 농업경제연구소 바로 옆 건물이 ICA의 조사 국격인 플렁킷 연구소가 거기 있었습니다. 플렁킷 파운데이션 포 코퍼레이티브 스타디즈 닥터 파넬 사무총장도 그날에 한번 방문해 왔었죠. 그래서 이 영어 지역, 영국 지역의 협동조합은 어떻고 오스트리아, 독일 협동조합은 어떤 걸 좀 비교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2년 교수 대자가 단국대 교수 되자마자 협동조합학회가 생겨서 창립 때부터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면은 40년 되돌아보면은 사실상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가 이 농협조사부에서나 있었고 그 이외의 협동조합에서는 별로 뱃사람 안 됐습니다. 연구자가. 그래서 제가 이 학회가 생김으로써 지난 40년 동안 생김으로써 그래도 조사부에서의 조사 업무하고 이 학자들 학문적인 업무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회가 생김으로써 이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는 광범하게 확산되고 깊이를 더 해가고 상당한 그 협동조합과 산학 협력을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 학회 40년이 매우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장된 시 보람이 있던 일을 말하라고 그랬는데 97년까지는 사실상 각종 협동조합이 따로따로 독자적인 활동만 했지 협동조합 간의 협동이 ICA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별로 안 가졌어요. 그래서 회장 되자마자 모든 협동조합이 함께 협의회를 가져가지고 협동조합의 협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제가 농협중앙회장한테 드렸고 그때도 학회에서 중소기업 협동조합 상금부 회장 나오셨지만 97년까지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에서는 이사 참여도 학회 이사 참여도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 제가 바로 이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을 해서 중소기업 중앙회도 중소기업 매우 중요하니까 학회에도 좀 참여를 하라고 해서 처음 중소기업 중앙회 이사를 우리 학회 이사로 모시고 두 번째로 농협중앙회장한테 또 건의한 게 협동조합 간의 협동 원칙을 지키는 의미에서 모든 종류의 협동조합이 함께 협의체를 갖도록 해라고 해서 모든 중앙회장들이 모여가지고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뭐 유야무야 몇 년 후에는 된 경우가 있지만은 그것이 제가 보람이 있던 일이고요. 아쉬웠던 것은 제가 그때 좀 더 학회 일을 더 열심히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고 기껏 뭐 학회나 개최하고 그 정도나 머물러서 후임 회장들 하는 걸 보니까 모든 분들이 저보다 더 열심히 잘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역시
역사는 진보한다고 우리 직화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학회도 계속 발전 진보해서 오늘날의 우리 장승건 회장에까지 이르러서 후임 회장들께 좀 미안한 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김정주 교수님도 또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협동조합 학회가 생길 때 엄청난 투자를 하셨어요. 그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런데 그게 한참 지나다 보니까 아주 거의 바닥이 날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게 저도 이제 학교 생활을 했으니까 보니까 이게 한 학회장이 이거 뭐 하여튼 자기 집에 왔다 갔다 하는 비용까지 다 그 비용으로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맞아 죽을 각오로 물어내라 그랬더니 물어내겠다고 큰 소리 빵빵 치더니 나타났다 하네. 그래서 아마 지금 회장님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시고 돈이 뭐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 사고가 났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좀 창피한 얘기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가 그때 상당한 자금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 그 여파가 지금도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회장 하실 분들은 제발 돈 좀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영상으로 하는 그 메시지에도 했습니다만은 당시 장원석 교수님이 이제 전임 회장이고 나는 이제 신임 회장이 됐어요. 근데 이때 이제 축협중앙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축협중앙회하고 농협중앙회를 통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뭐 농업 통합하거나 말거나 사실은 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제가 그 건국대학교 축산학과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주변에 뭐 축산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보시러 하는 거예요. 네가 회장이니까 책임 듣고 그걸 막아라. 근데 제가 무슨 제대로 지금 뭐 그 당시 저 김성호 의장한테 제가 혼났습니다. 이게 반대한다고. 그냥 뺨은 안 맞았지만 뺨 맞을 직전까지 갔었어요. 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힘들었던 시절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농협중앙회 직원으로 들어갔었는데 농협조사부에서 국제협력 담당 조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농협을 좀 한국의 농업을 좀 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오는 그 사람들이 좀 거짓말 좀 보태면 매일 있었습니다. 매일. 그러니까 오면 꼭 회장 만나야 되고 회장 만나면 통역해야 되고 또 대구 어디 가야 되고 뭐 하여튼 정말 속된 말로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제가 영어를 좀 배웠죠. 그거는 큰 수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협동조합 학회에서 참 통합이 잘 안 돼, 협업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학교도 서로 다르고 또 뭐 선후배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제가 그 중간에 끼어서 고생을 했던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자기 이익에 연연하지 마시고 많이 협조하시면서 회장님 너무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RCA 총회도 참석한 적이 있고 그래서 이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뭐 또 왔던 사람들이 알고 쫓아오더라고요. 지난번에 세계 협동조합 학회 할 때도 일본의 이름이 뭐죠? 구리모토 씨가 저쪽에서 보더니 긴장주 그러면서 쫓아오더라고요. 얼마 전 얘기죠. 그래서 아주 그걸 보고 제가 정말 이게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행복했습니다.
좋은 일, 나쁜 일 다 얘기했습니다. 너무 오래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리죠? 제가 어제 코로나 오차를 맞았어요. 아주 깨끗한데 아우 아침에 맞을 때 괜찮더만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약간 섭실이 있으세요. 그래도 맞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아주 깨끗하니까 괜찮습니다. 마치고 버스가 오면 상관없고. 아니 이거 뭐 지금 무슨 말을 하라니까 이거 할 말은 많죠. 내 나이가 뭐 70 넘었어요. 뭐 말할 거뭐 억수로 많죠. 그런데 앞에 우리 전 회장님들이 참 열심히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회를 맡고 있을 때까지 제가 한 보람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저희 회장님들의 업적에 누가 안 되도록 그걸 지켜주는 게 저는 최고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건 조금 성과를 거둔 것 같고요. 제가 아쉬웠던 일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왜 우리나라는 이 국정교과서나 뭐 제도화되게 이게 협동산업을 왜 교육 과목으로 왜 편제를 안 넣는지 참 그게 내가 참 안타깝더라고. 그리고 제가 이거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또 보니까 이거 뭐 이게 도대체 협동조합을 하는 것인지 뭐 정부의 신호 역할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쨌든 간에 빨리 협동조합을 키우려고 하면은 교육도 더 쉽게 된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요. 지금은 또 모르겠어요. 확실히 모릅니다. 내가 몇 년까지만 해도 농협이니 뭐 신협, 새마을, 공고 뭐 여러 문제 말국도 매서다질 겁니다. 이 신입 사원들 뽑을 때 협동조합 아무도 안 넣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무리 뭐 사람들 다 뭐 교육을 시키고 하겠다 하지만 그래도 협동조합 협조라도 알고 들어오시는 분하고 그거 전혀 모르고 오시는 분은 조금 차이가 날 건데 싶어가지고 참 이 두 분도 계시지만 이 두 분들도 그딴 마음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농협에서만이라도 뭐 성진고사에는 뭐 들어간다고 얘기가 그건 아니고 신입사원 모집할 때 시급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게 지금 참 아쉽고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참 좋겠고 그리고 뭐 간단히 하려면 시간이 다 됐죠. 제가 원래 협자도 몰랐습니다. 저 고향이 마산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옆에 보면은 그 옛날에 지금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기술학교라고 독일에서 투자해가지고 기술학교 이렇게 만든 거 있거든요. 그 집에서 학교 가다 보면 그쪽 꼭 지나가고 간다고요. 그럼 그 당시 그 독일 사람이겠죠. 만나고 한국말도 좀 잘해요. 그래서 왔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독일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느냐고 그런 식으로 물었어요. 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밖에 안 되는 게 그거 생각할 거 뭐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말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럼 그 독일 말을 좀 배워볼까? 그래서 그 마산고등학교 나오는데 그때 이제 제2 외국어가 독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 시간에 독일말을 배우는데 제가 독일 선생 독일어 교사한테 성적님한테 빵을 참 세게 얻어맞았어요. 얼마나 얻어맞았나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것도 많은 학생들 앞에서 왜 맞았냐니까 화다 아버지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독일말은 화탁해야 되는데 그 발음을 못한다 얘기야. 그것도 얼마나 무슨 일이 치밀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독일 내 공부해야지. 그래갖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쳐다보니까 이제 외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대 독일어과 갔습니다. 그게 2년이 됐죠. 그런데 그걸 대학을 졸업을 하고 제가 한진그룹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독일 헤센 주정부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협동조합 공부하는 발표는 없는다 하더라고. 협조도 모르는데 아이고 막 돈 준다니까 가시가 그러니까 갖고 이제 거기서부터 뭐 저는 경제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부터 시작해서 협동조합을 공부했습니다.
그 학부하고 이제 석사 박사까지 다 받고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그 가정에 이제 한국을 한번 왔어요. 오니까 그뜻 겪는 건 모르지만 지금 돌아가셨나 김영철 교수님? 안 돌아가셨어요. 김영철 교수님 어떻게 이제 찾아봤어요.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학회지를 만드는데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느라고. 그냥 뭐 제가 도와주는 게 방법이 없잖아요. 열심히 뭐 하면 하겠다고. 그래서 그게 82년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학회지가 생기구나 싶었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이거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잖아요. 이거 뭐 지견, 학연, 헬연 이런 거 없으면 정말 발붙이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왜 독일을 가보니까 이 분야에 많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그래갖고 그냥 어떻게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죠. 먹고 살기도 하고 그런 가정에 이제 제가 이제 협동조합에 물론 회원으로 이제 들어가지고 논문을 쓰는데 근데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질이 틀리는 게 협동조합 논문 같으면 대충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니까 협동조합 같으면 아무래도 야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경제실이 정부의 경제실이 돼야 되는데 맨날 하는 게 그건 또 아니고 뭐 정부 잘한다는 얘기도 도대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그때부터 조금 제가 이거 정부에 비판적인 거로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는 안 줘요.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학지 지능재단인가 거기에 보도 뭐 조금 이렇게 해야 정부 쪽에 이렇게 해야 뭐 좀 놀 겁니다. 우리 지능 원장님도 계실 겁니다. 그분 잘좀 새겨드리십시오. 다른 사람들한테 주고들 거는 뭐 남는 거 없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야성적이고 이런 거에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원래 협동조합이 그렇게 큰 거지 않습니까? 자본에 대한 자본의 경제실이고 큰 게 협동조합이면 그걸 그대로 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이제 그 논문을 많이 써서 욕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욕도 많이 얻어먹고 이거 그 지역에 제가 대구대학교 있다 왔거든요. 뭐 대구대학교 잘 아시겠지만 그 GK 쉽지 아니까 발만 한쪽만 뻗었다 하면 못 배달했을 건데 그것도 못하고 근데 참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분들 뭐 아쉬웠던 일이라 하면은 뭐 한쪽에 우리 학회가 뭐 저도 좋아하겠지만은 어쨌든 우리 협동조합이 교과목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독일 같은 경우는 유치원부터 협동조합 공부시킵니다. 유치원에 본문가이들 듣고 저 신여빈이 라이프 아이젠이니 뭐 이런 거 복수방칸인데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협동조합 다 알아요. 우리나라는 협동조합 이게 뭐 모르요. 대구 아는 사람 농협 그 정도밖에 모르는데. 저기 있습니다. 봤던 거. 예, 마치겠습니다. 일단 아쉬운 게 그거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협동조합을 영양법 없이 할 때는 협동조합이라고 하잖아요. 공기업을 영양법 없이 할 땐 빌공짜 공기업이라고. 사기업이 또 영양법 없이 할 때는 사기치는 사기업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이 공기업이건 사기업이건 협동조합 기업이건 잘하는 일과 못하는 일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면에서 97년까지 보면은 이 협동조합에 대한 그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98년도 협동조합 학회장이 되니까 그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농협개혁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초로 그때 이제 협동조합 개혁을 얘기해가지고 이제 신정분리를 만들고 그때 이제 그 협동조합 개혁위원회에서 학회에 그동안에 쌓아온 그 많은 그 좋은 의견들을 그 반영하는 역할을 회장으로서 농협중앙회 부회장 박혜진 부회장하고 제가 이제 공동 회장으로 그 같이 개혁을 주도해서 신경도 분리하고 협동조합이 농협이 좀 본장사만 하지 말고 경제사업도 충실히 하라 하는
그런 요구라든지 등등 그 개혁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만족할 만하지 못하지만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주 회장 당시에 농협중앙회하고 축협중앙회하고 따로 있어서 뭐 하느냐 같이 통합을 하라 하는데 저는 그냥 통합 입장에서 섰어요. 그런데 학회장까지 한 사람이 또 협동조합 전문가하고 최초의 협동조합 전공에서 해외 박사라는 사람이 축협중앙회 농협중앙회 통합하는데 찬성하니까 결국은 그 화살이 저한테 장관한테 직접 대들지는 못하고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밤만 되면 하여튼 새벽에도 전화가 오고 밤에도 전화 오고 낮에도 전화 오고 하루 종일 협박 전화가 와서 제 옆에 항상 우리 농민단체 농협 사람들이 보디가드처럼 집에 퇴근하면 제가 그때 대치동 성경 아파트 살았는데 글쎄요 10시만 그리고 전화하기를 또 집사람한테 집으로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전화했고 집사람한테 협박받고 우리 딸한테 또 협박 받는 너 아버지 밤 되면은 밤일 조심해라 이런 협박을 하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사실 저도 밤 10시만 지나서 이제 길 가려면은 항상 구두끈 졸라매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생긴 건 이래도 오후 3시부터 6시 7시부터 10시 태권도를 6시간씩 했어요. 그래가지고 3단인데 아이 태권도고 뭐고요 칼 가지고 들어대밀 게 걱정이 돼서 그래가지고 참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어떻게 기획하고 있었냐면요. 제가 주도해서 마이크를 갖고 사회를 보면서 첫 번째 질문으로 지난 40년 돌아봤을 때 특히 회장 재임 시에 보람 있었던 일, 아쉬웠던 일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것만 갖고 밤새면서 하실 말씀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남기포 교수님이 주도하셔서 협동조합 학계 현재 수준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 번째가 신진 연구자로서 신효진 박사가 미래도전 과제 또 드릴 말씀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첫 번째 지금 얘기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뒤늦게 오셨지만은 김두년 전 회장님이 계시니까요. 김 교수님도 짧게 자기 소개와 함께 재임 시 보람 있었던 일, 아쉬웠던 일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전차를 4번 가보다 보니까 아침에 잘 챙겨가지고 늦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도착하자마자 일어나서 전 협동조합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할 얘기가 많겠죠. 저 교수님뿐이 아니고 저도 그렇긴 한데 지금 여기 질문 요지가 협동조합 회장 재임 시에 보람 있었던 일을 이제 질문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2015년 말에서 16년까지 회장을 했습니다. 제가 재임 시에 회장을 하고 있을 때 좀 제일 어려웠던 점이 우리 지금 한국협동조합 연구라고 하는 학회지 그것이 2011년에 등재지가 됐었어요. 그때 이게 등재 후보지로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다시 등재 후보지가 되면 악순환이 돼요. 누가 투고를 안 하기 때문에 투고를 안 하면 점점 학회 지역이 확보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좀 분발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여기 계시는 원로 회장님들한테 안 되겠습니다. 내가 회장
마찬가지로 해보겠다고 막 자원해서 그때 제가 그 당시 저는 중국 베이징에 있는 중국 정법대학에 방문학자로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도중에 들어와서 이제 회장을 맡으면서 이제 1년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학술재단에서 떨어진 이유를 보면 우리 학회지의 인용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거가 제일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드롭률이죠. 그러니까 논문을 선정해서 실어진 그 율. 뭐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그 계속 평가를 해야 되는 준비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고 이걸 좀 어필을 할까. 그래서 마침 제 컴퓨터가 원래는 있지만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한국 학술진흥재단에 냈던 자료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력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당시가 사회적 기업 학회, 비영리 학회, 협동조합 학회가 3개 학회가 하나의 그 사회적 경제 섹터로서 공동학술대회를 시작했을 때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는 이제 농협이 주로 큰 형님으로 이제 농협하고 학자들은 농협대학, 실무자는 농협중앙회 출신들이 주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자들의 이렇게 폭이 넓지 않았죠. 뭐 이제 농대에 있는 농업경제학과 교수님들이 가끔 이제 투어를 해주시고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3개 학회를 통합해서 통합학술대회를 매년 한다. 이런 거를 이제 예로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적으로 좀 연대 내지는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 학회는 뭐 우리가 수년 동안 계속 매년 한 번은 우리가 가고 한 번은 그쪽에서 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 그 당시에 이제 그 전임 회장께서 이제 초청을 했었던 일본 조합의 사바 시나에라는 그 부회장 오셔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 첨부해서 일본하고 이렇게 매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북경에 있을 때에 그쪽 특강을 몇 번 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협동조합 관계자들한테 한국 농협의 상호금융을 소개를 한번 했고, 그 뒤에 다시 농업과학원 초청으로 다시 가서 한국의 협동조합의 발전 과정을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인연 맺은 사람이 중국 사회과학원 양두환 교수라는 분인데 그분을 우리 학교에 초청을 해서 발표를 들었습니다. 일본 이제 중국 협동조합에 대해서 발표를 듣고 이런 거를 좀 어필을 했었고,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통합학술대회 이 자료집 전부 첨부하고 A급 생협이 그 당시에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A급 생협 단일 생협이지만 A급 생협 연구소에서 학생들 주로 대상으로 해서 협동조합 논문 공모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거기에 후원도 하고 학회 이름으로 그런 거를 전부를 했었고, 어쨌든 뭐 그냥 이렇게 소리만 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그때는 이미 그 학술진흥재단이 저쪽 양재동 그쪽에 있다가 대전으로 내려간 뒤입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학술진흥재단을 연구부를 찾아가서 이름은 뭐 밝힐 수 없습니다만 권모 부장을 가서 만나서 우리 학교가 어쨌든 잠깐 한눈 파는 사이 이렇게 됐는데 절대 그런 게 없으니까 다시 꼭 등일들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슬아슬했어요. 우리 커트라인이 85점인데 평가 점수가 우리가 81.9점을 받아서 등재 후보지로 떨어졌어요. 그때 등재 후보지 촬영률이 높았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한 25%가 등재 후보지로 내려앉는 그 해에 우리도 그 몇 점 차이로 후보지로 내려앉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 영향력 지수가 하위 20%에 해당된다. 이거 좀 안강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안에서 아무리 떠들어봐도 소용이 없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인용을 해줘야 인용 지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학회가
협동조합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경제, 더 나아가서 국가 경제하고도 연계를 해서 거기서 이 논문이 다른 학교에서 자연과학계 독일에 어디가 됐든지 인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문초록인데 영문초록에 원어민들의 그 영문 교역이 빠져 있다. 이것도 지적사항이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개혁을 해가지고 돈은 뭐 못 주더라도 하여튼 이름을 올려서 영문 교육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때 우리 편집위원회를 이제 대부분 뭐 어느 학교든지 편집위원회가 그냥 서면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직접 선임을 해서 편집위원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회원들이 다른 저널에 투자, 예를 들면 뭐 농업경제학회 회원 같은 경우 협동조합학회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쪽 농업경제학회 실을 적에 우리 협동조합 여기 실었던 논문을 좀 인용을 해주면 서로 좋겠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농협대학 농협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농협이 아닌 그 다양한 분야에 있는 협동조합 연구자를 발굴해야 되겠다. 이런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후보지 강등이 되면 논문이 점점 더 적어지고 기필하게 되면 어떡하나 뭐 이래. 그래서 전 임기 내내 그것만 신경 쓰다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집위원수도 9명에서 20명을 늘렸었어요. 같이 보죠.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1년 후보지를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경제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기 다음 회장한테 발전을 얘기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남 교수님한테 넘겨드리기 전에 마이크 넘겨드리기 전에 어저께랑 제가 다 공지 띄워서 여러분은 다 아실 텐데요. 등재지 뭐 당연히 저희 지키고 있고요. 85점이 기준점인데 저희는 90점이 넘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량 점수가 30점인데요. 30점은 저희 만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만점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맨 마지막에 그 피인용 횟수, 얼마나 많이 인용이 되느냐를 상대평가를 하는데 상위 25% 안에 저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회장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그 부분이었습니다만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남 교수님이 두 번째 맡아주십시오. 농협 때는 보겠습니다. 저 학교하고 인정을 몇 개 되면 2000년입니다. 2000년 제가 농협에 있다가 농협대학으로 옮기면서 제가 학회 처음에는 편집 간사, 편집위원, 그리고 사무국 간사, 그리고 이제 사무국장까지 한 20년 동안 학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학회장님들과 같이 좀 일을 해봤었고요. 그래서 각각 이제 그 학회장마다 공유하는 뭐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말씀드리면 정원석 학회장님은 티쿨이 아주 강하십니다. 웬만한 젊은 사람은 덥시거든요. 밤 12시에는 보통이고요. 그래서 이제 추억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김정주 학회장님께서는 상당히 무서우신 분입니다. 특히 발표 시간에 그 연구의 업무일성이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분석 방법에 대해서 그 발표자들이 특히 이제 석사 갖고 이루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울 수 있는 수준까지 혹독하게 질문을 하시는 기억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전영수 학회장님은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전영수 학회장님이 교수노조의 회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런 협동조합의 정체성, 특히 이제 협동조합의 독립성, 최근에 이제 사회적 경제에 협동조합이 포함되면서 그 부분에서 협동조합이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독점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 항상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논문도 많이 쓰시는 그런 추억이 있고요. 항상 그런 내용을 토로를
돌아가시고요. 우리 그 김준현 학회장님은 그 방금 고생하시는 말씀 많이 하셨죠. 그때 제가 실무자였습니다. 보고서 직접 작성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제가 최초로 그 우리 협동조합 학회지를 등재지도 만들었고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2000 초반인데 그리고 떨어지고 다시 제가 또 맡아가지고 등재지 제주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도 발간하는 학회지 자랑하시면 협동조합 경제경영연구 협동조합 학회지는 딱 2개 있습니다. 우리 협동조합 학회지가 있고요. 우리 대학에서 농협대학에서 발간하는 협동조합 경제연구 이번에 저희가 등재지로 또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재 전문가로 혹시 학회지 컨설팅 있으시죠? 잘 도와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맡은 질문은 우리 그 한국 그 협동조합학회 현재 수준과 미래의 발전 방향인데요. 제가 한 20년 동안 해보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우리 그 농협하고 수협 이런 생산자 조합 그리고 한살림 그리고 이제 생활까지 이런 그 다양한 협동조합을 많이 우리 학회에 참여해서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최근에 보니까 최근에는 이런 그 회원들의 약간 활동이 주어지고 대신에 이제 아이쿠 그리고 이제 아이쿠가 이제 기본법 협동조합이 많은 연관관계가 있죠. 그런 관계 때문에 이게 많이 활성화되면서 농협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침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되들어서 우리 그 전임 학회장님께서 이런 현재 우리 협동조합 수준 그리고 이런 그 협동조합 간 협동이라든지 그 가운데서 우리 협동조합이 어떤 역할을 학회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그에 관해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저기 저보고 뒤풀이가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중학교 2학년부터 갈고 닦은 실력이기 때문에 새벽까지 먹어도 한 이틀 정도는 끄떡없습니다. 사회체 총무를 하느라고 보리타 잡고 도리깨질을 한번 하고 나서 막걸리 한 병을 아버님이 주시는데 그거 그냥 단숨에다 들이켰죠. 그랬더니 술도 못 잡수시는 아버님이 어찌나 대견스러운 눈으로 자랑스러워하고 대견해 하시는지 내가 효도하는 길은 술을 잘 먹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반장회장 학생회장하면서 깡패들을 속새기는 놈들은 맞짱 떠서 내가 조금 많이 맞잖아요. 깡패들이 원래 근데 내가 암만 태권도장을 다녀도 걔들을 못 당해요. 그래 놓고 다운만 안 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야 그러면 뒤풀이로 술 한잔 하자고 술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깡패 애들이 조폭 애들이 그 다음에 저한테 딱 예우로 합니다. 그래서 꼭 주먹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술로 사람 잡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대학 1학년 때 제가 노동조합 신문 3년 5개월 동안 기자를 했어요. 사설도 쓰고 그래가지고 내가 평생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 것을 태생적으로 사회체 총무 출신이니까 농민을 위해서 사는 게 저기에 맞고 막걸리 잘 먹으니까 농민을 위해서 이 또 노동자들하고 또 상대를 하니까 술들을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제가 82년 교수 됐을 때 이 앞에 있는 한국노총 협동사업본부에 일주일에 한 번씩 자원봉사로 와가지고 노동복지사업하고 협동사업본부 협동조합을 만들자. 그래서 소비자협동조합을 85년도에 한국노총 소비자협동조합 연합회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출범을 했는데 그 후에 노동자들이 투쟁하기만 바빠가지고선 좀 소비자협동조합이 잘 안 되고 위암에 약간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노동자들이나 농민들을 하고 잘 지내려면 이걸 잘해야 되겠구나 해서 지금까지 잘하고 평생 잘 지내고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을 위한 이런 걸 실천 학문을 하려면
농업 분야 하고 이게 둘 다 잘 다녀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설득을 시키려면 정책적으로도 반영을 시키려면 한국 경제학회에서 활동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글로벌 시대에 동북아 경제학회 활동을 해왔구나. 노동경제학회는 필수적으로 하고 그래서 제가 협동조합 학회는 12편밖에 안 냈지만은 한 40여 편은 한국경제학회, 노동경제학회, 협동조합학회, 국제농업개발학회 등 8개를 했어요. 그래서 각 그 학회의 사정을 실제 참여해 보니까 약간 수준을 비교를 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한국경제학회하고 농업경제학회는 학문적 수준은 많은데 실천적인 그 기여도가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동북아 경제학회하고 노동경제학회는 특히 노동경제학회는 실천적 기여가 많습니다. 거기 그 학회 회원들이 또 장관도 돼가고 청와대하고 노동조합하고 긴밀한 그 연결을 갖기 때문에 노동경제학회는 산학협동 그리고 학문의 실천적 기여가 많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우리 그 협동조합학회는 옛날에는 사실상 저도 논문을 뭐 90년대 중반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별로 또 정년 퇴임을 또 2012년에 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뭐 안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학문 논문의 질적 수준이 또 양적 수준도 늘어났고요. 질적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요새 뭐 사회적 경제 관련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I급 생협이다, 뭐 등등 이렇게 실천하시는 현장에 있는 분들이 또 회장님도 와 계시지만 진흥원장님하고 우리 I급 회장님 이렇게 와 계시지만도 이 산학협동이 다른 학회보다는 그래도 가장 많은 학회 중에 하나다. 그리고 논문 수준도 80년대, 90년대 초반보다 훨씬 질적 수준이 높아졌다. 그런 그 생각을 갖습니다. 향후 발전 방향을 보면 첫째는 학문적 방법론의 수준을 지금 많이 높여졌지만 앞으로도 계속 높여야 되고요. 특히 두 번째로는 각종 협동조합 간의 협동, 그리고 특히 협동조합 활동가 또 임직원 현장에 있는 분들의 참여를 많이 높여가지고 협업의 폭과 수준을 높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제화 사회니까 국제 활동도 그동안에 뭐 일본, 유럽과 좀 관계가 있었지만은 좀 더 넓힐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예. 꼭지 때 남았어요. 예. 하나 얘기해. 글쎄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때 축협중앙회를 농협중앙회하고 합병을 하라고 이제 그렇게 아마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이제 우리 장원석 교수님께서 이제 앞장서고 거기에 우리 당시 장관이신 김성훈 장관이고 그러니까 만만하니까 맨날 나만 데려다가 그냥 김성훈 장관이 어떻게 혼을 내는지 하여튼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게 참 그 학회장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시절이었고요. 그런데 받는 것보다는 덜 힘들어요. 그게 이제 갑자기 까먹어버렸네 무슨 얘기였지. 아무튼 그렇게 이제 어렵게 해서 농축협이 통합이 됐는데 제가 메시지에서 말씀드렸지만 당시 그 축협중앙회장이 국회에 나가서 그 결의하는 그 회의에 참석했다가 결의가 되니까 할복 자살을 했어요. 돌아가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게 참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그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이제 축격중앙위라는 게 없어져 버리고 농협중앙위원회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축격중앙위를 만든 것도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의 무슨 장인인가 누군가가 뭐 누구하고 친해서 만들었다 뭐 그런 소문도 있어요. 그 안 만들어도 되는 걸 그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없애기가 어려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참 하필이면 제가 그때 학회장을 하는 바람에 김성훈 장관한테 얼마나 매일 터졌으니까 지금 건강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그 어려움을 겪고 참 정말 근근히 간신히 학회장을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뭐 아까 충분히 말해서 될 건 없는데 지금 여기 뭐 주제가 한국 협동적 학회 현재 수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조금 여기 계시는 분이 좀 듣기 까다롭고 불편하고 속이 좀 상하더라도 내가 한마디를 좀 하고 가야 되겠어요. 우리 학회지가 정말 사실 뭐 이게 미국식인가 뭔가 뭐 인용 지수 받아가지고 등재하고 뭐 이렇게 제도화가 되니까 안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상하게 나오는데 사실 학회지라 하는 게 그게 근데 꼭 뭐 정해진 게 없습니다. 뭘 해야 뭐 학회지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 논문 인용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 기사도 인용이 됩니다. 그런 걸 갖고 뭐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또 우리도 현실을 거부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인용지수 문제가 나오니까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세상에 내 논문 읽어줄 사람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협자도 모르는 사람 뭐할 것도 없고 안 봅니다. 내 논문 읽을밖에 하면 TV 드라마 보고 앉아있죠. 절박하게 전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협동조합이 각 대학마다 개설이 돼가 있고 교육이 편제가 제도화돼가 그러면은 뭐 안 바라게도 보는 거죠. 이게 다뭐 이게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다 보니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천만다행인 그래도 우리가 농협대학의 협동적 경영학술제가 이번에 등재가 되니까 이제 형님 아웃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면은 올립니다. 그거 못 올릴 거 전혀 없어요. 정부가 아마 그런 식으로 해 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하여튼 그거 많이 인용해 주셔서 주고.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현재 학회 우리 수준을 가는 것도 뭐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런가 모르지만 제가 논문 심사를 많이 합니다. 논문 심사를 많이 하는데 저는 원칙적으로요 탈락은 안 시킵니다. 그 사람 인기를 존중을 해야죠. 그러나 부족하니까 재심사 후 게재하자. 그런 식으로 가는데 제발 좀 우리 학회지가 너무나도 이게 뭐냐 읽어보면 대부분이 경영입니다. 협동대 잘하면 경영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노니까 이 도대체 조금 구식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좀 이론적인 거, 정책적인 거 이런 것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뭐 더군다나 이번에는 이제 우리 성공회 때 우리 장 교수님이 이제 계시고 하니까 그쪽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논문을 쓰고 참 좋은 논문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발 좀 논문을 쓰더라도 이 논문이 남들이 봤을 때 이거 뭐 정책 보고서 형식, 뭐 레포타지 형식 그런 것만 조금 탈피하면 좀 좋지 않겠냐 이런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저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왜 정부하고 안 싸우느냐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비과세 있잖아요. 비과세.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전 세계 어디 가든 하나도요. 이용구 배당에 세금 붙이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용구는 지돈인데 지돈을 이미 안 찾아고 좀 남겨뒀다가 나중에 좀 부풀어 찾아가겠다 하는데 거기다가 이게 뭐 꼭 소득이 생긴 것처럼 과세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그냥 정부에서 또 과세 해놔놓고 나서 조금 뭐 표좀 얻으려고 그런 거 모르지만 비과세 결국 일몰기간 몇 년 연장 이런 지수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라도 좀 강력하게 협동조합 이론을 들어가지고 이거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식의 좀 학술지 논문을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농축협 통합에 관련해서 나쁜 점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지금 뭐 잘 모르시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축협, 옛날 축협 중앙에는 축산경제대표가 주도하고 이쪽 농업은 농업경제대표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농업경제대표와 축산경제대표를 어떻게 선발하느냐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농협중앙의 그 농업경제대표는 회장이 임명해요. 그냥 그렇게 임명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잘 하시겠지만 아무래도 뭐 가서 손 잘 비비고 뭐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축산경제대표는 축협 조합원들이 직접 선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배려를 해줘갖고 그 좀 혼난 보람이 사실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안 했어요. 그게 또 지금도 뭐 다시 또 회장님이 임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그러면 또 법을 고쳐야 될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축산 쪽의 그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뭐 다소나마 지킬 수 있었던 게 보람된 일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거 미쳐 떨어지기 전에 빨리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질문지를 보고 이제 그동안 생각을 좀 잠시 가져봐 가지고 있는데 저는 농협중앙회에서 실무자로 한 20년, 또 대학에 가서 한 20년, 작년에 퇴직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교수 정년이 이제 막 끝난 건 아니고요. 교수 끝나고 총장을 했기 때문에 70까지 대학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전부 다 실무자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제가 농협중앙 조사부 7장 금융실장을 할 때 일이고 농축협 통합할 때도 제가 실무자로서 그 당시 많은 작업을 특히 그 위헌 결정 이런 거 이제 김학성 교수 강원대에서 위헌이 아니다 합헌 결정을 끌어내기도 했고요. 근데 뭐 여기 또 혹시 축산 관련 계신 분들은 피해 의식을 가지고 계실지 몰라서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학교에 나와서도 이렇게 보면 이게 뭐 대통령이 지시해서 되고 장원석 교수님이 해서 된 게 아닙니다. 이게 절대로. 가장 큰 원인이 뭐겠어요? 우리가 막 옛날에는 금융기관이 전부 보통예금 금리 얼마, 대출금리 얼마 해서 그냥 볼륨만 높이면 이게 저절로 났잖아요. 그게 제가 일본 농어림죽ging 파견 나와 있을 때가 94년에서 95년까지입니다. 그때 일본이 2단계 금리자유 하고 나서 협파 신용금고 안전신용금 막 도산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2단계 금리자유가 이제 돌아와서 할 때 그때 생겼는데 그 당시에 동아은행 망가졌죠. IMF 왔죠. 뭐 전 금융기관이 막 예금 100% 사태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럼 이걸 어디다 맡기느냐? 그냥 퇴직시킬 거냐? 동아은행처럼 딱 퇴직시킬 거냐? 좀 큰 놈은 아니고요. 하여튼 좀 크신 분한테 좀 맡아달라고 할 거냐? 이런 결정을 위해서 했겠죠. 그래서 2단계 금리 자유화가 되니까 한 번도 경험이 없으니까 볼륨에서 따라잡겠다고 정기예금 금리를 1% 올렸습니다. 축협에서. 그냥 1% 올렸어요. 신문자가 해가지고 결제해가지고. 자, 그거 뻔하죠. 그 다음에 전체 회원조합의 70%가 적자로 돌아섰어요.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이 정부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는 합치는 걸로 됐겠죠. 합치는 거에 제가 실무를 맡아가지고 그 당시 김용진 부장을 축협 조사부장하고도 우리 왔다 갔다 많이 의견 교환을 하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좀 이제 우리가 학자들이니까 좀 크게 보면 그런 일들이 누구 한 사람의 판단으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 정확한 걸 보자면 2단계 금리 자유화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학회의 그 발전 방향인데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2012년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마련이 됐죠. 제가 농협을 떠나는 해에 나와서 논문 쓰게 이제 그 협동조합 기본법 기본 권력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10년 후에 이제 이게 됐는데 손학규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의가 됐죠. 그래서 정부 대안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제 들어오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자, 이것이 이제 물론 농협이나 기존협에서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독점이 좋지 뭐 그런 많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협동조합 전체 발전을 본다 그러면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이 어쨌든 만들어져서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많은 협동조합 관계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이제 뭐 웬만한 어디 가면 협동조합 무슨 뭐 여행사도 있고 뭐 그렇게 다 있잖아요. 역시 국민들한테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알려진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 기관 내 속해 있는 기관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에 생긴 또 특히 사회적 경제 파트에 있는 다른 사회적 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도 있고 또 우리 원래 제가 농협이 있을 당시에 사회적 섹터, 비영리 섹터, 협동조합 섹터라는 게 이제 프랑스에서 유행을 했었어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향후 발전 방향은 어쨌든 좀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실무를 해봤지만 실무자들이 바라는 협동조합 학회 바라는 거하고 또 학자들이 바라는 건 달라요. 지금 학회에서 어느 조직에서 요구하는 그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들은 여기 올 저기가 안 되고 서로 기대가치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럼 학회가 왜 존재하느냐? 협동조합 전체 발전을 위해서 존재했던 이념적인 거, 또 다른 인근 학회의 어떤 인근 학문하고의 접점을 만드는 거, 그런 것이 우리 학자들, 연구자들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무슨 뭐 예를 들어 금리 몇 프로를 이걸 뭐 답을 내겠어요? 뭐 무슨 사업 개발을 내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어차피 실무자들 중에 연구 맡은 파트에서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협동조합 학회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데 올라가서 산에서 내려다보고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나 이런 걸 제시하는 게 이제 이 역할이라고 봐지고요. 또 항상 이 현재만 보면 안 되고 모든 게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40주년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또 80주년 행사도 오겠죠. 그래서 그 전에 제 기억으로 협동조합 학회를 하면은 그냥 오셔가지고 있지 않고 꼭 참석을 하셔요. 만약에 허하신 분인데 수협의 어느 분이더라고요. 수협의 그분 늘 오셔가지고 있다가 그 젊은 학생들을 다 듣고 꼭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하셨다는 거는 자리 떠나서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뭐 그 사람이 뭐 대학 교수처럼 어디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래서 뭐 와서 듣고 코멘트 한마디 해주고 또 후배들 얼굴 보고 가지고 그 모습이 눈에 선하고, 앞으로도 우리 학회에 여기 우리 대학 교수나 뭐 연구자들만 오라는 거 아닙니다. 여기 회원조합의 조합장님들 또 자기 담임 이런 데 와서 들어야죠. 또 실무자들도 한번 가서 이제 보고 와라. 나 같은 내 조합장 가서 듣고 와봐라 뭔지. 여기서 들은 게 당장 도움은 안 되지만 전체를 위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원로라고 해도 이상하지만 어쨌든 평생 회원 뭐 이런 거 하셨던 분이 대학을 은퇴하고 그만두고 나가서 자기 있더라도 좀 올 수 있는 여행책을 좀 해줬으면 좋겠죠. 우리 회장님도 계시고 이만희도 우리 오랫동안 편집하셨다는 남이 그럴 수 계시지만 할 얘기가 많이 있지 않겠어요? 저도 있습니다. 학회에 실고 싶어도 여기다가 무슨 또 심사료를 내고 또 평가를 받고 해가지고 우리 전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뭐가 필요 있어요? 또 페이퍼가 15페이지, 20페이지가 뭐 있습니까? 한 5페이지짜리 핵심만 남아가지고 낼 수 있으면 좋잖아요. 실제 우리 학회에서 좀 밝혀야 될 게 우리 뿌리가 어디서부터인지 모든 사람들이 옛날 일제강점기 거는 우리 역사 아니야. 역사 아닌 게 아니라 모르는 거죠. 한마디로. 저 그렇게 봅니다. 이제 원예조합의 창립 100주년 대구농검조합이
그 없어지지 않고 살아있는 게 100년이 넘었어요. 100주년을 뭐 어제 신문에서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자료를 한 사람이 어떻게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 만들고 옛날 과수 농업조합부터 시작해서 법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그 조직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100년 동안. 법은 뭐 여러 번 바뀌었죠. 지금은 협동조합법이죠. 만드는 때 과수 농업조합법. 근데 그런 뿌리를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 돈 주고 됩니까? 몰라서 못해요. 자료 못 구해요. 신인식 부총장 그 당시 제가 몇 번 통화하려고 자료 타고 해서 억지로 써서 7, 8페이지 만들어가지고 원의 신문을 냈습니다. 또 우리와 학자들 같이 보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심사받고 할 필요는 없죠. 그런 기회도 좀 열어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 회원이 아닌 사람도 좀 별도로라도 부록으로 하든지 뭐 심사 논문에 말고 좀 해가지고 좀 참여를 특히 협동조합계에 몸담고 있는 학자가 아닌 사람들의 참여도 좀 많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 협동조합이 아닌 여기 농업계도 있고 뭐 저쪽 법학계도 있고 뭐 저는 이제 법학이 전공입니다만은 이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앞으로 우리 후임 회장님들 또 여기 계신 분들 앞으로 회장하실 거지만 그런데 좀 바라는 마음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 박사님이 마지막 마무리 좀 잘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신효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전영수 교수님께서 학회장을 하실 때 간사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게 거의 이제 10여 년 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교수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원로분들과 같은 자리에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오늘이 참 잊지 못할 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협동조합 학회는 뭐랄까 좀 저에게는 처음에 좀 다가가기 어려운 곳이기도 했거든요. 저는 교수님들 말씀을 좀 비춰보면 협동조합 기본법이 활성화된 이후에 등장하게 된 그런 새로운 연구자 혹은 활동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존의 협동조합 학회에서 다뤘던 많은 연구 논문들이 있었기에 협동조합 기본법을 비롯해서 현재의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까지도 논문이 좀 활성화돼서 좀 다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학회 제실 논문들을 꼼꼼히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논문으로만 뵀었던 교수님들 이렇게 또 뵙고 말씀 들으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즐겁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들을 막 기록해놨는데 정말 이런 것들이 역사가 되고 또 많이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질문이 협동조합 학회의 미래와 도전 과제 그리고 앞으로의 그 신진 연구자들에게 교수님들께서 해주실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학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저희 학회에 또 글을 써줄 신진 연구자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회 발전을 이끌 새로운 세력들에게 어떤 응원이 되는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협동조합 기본법 이후에 기본법에 의한 많은 그 사회적 경제 분야의 협동조합들 상당히 나는 우리나라 사회 구조 속에서 큰 역할을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협동조합은 자리를 잡아서 자체의 이 능력 가지고 경영에 임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경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을 좀 더 많이 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일을 우리 협동조합 학회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고요. 또 신진 연구자들은 이러한 기존의 협동조합 연구뿐만 아니라 이제 세대에 따른 그 협동조합 같은 것도 한번 좀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MZ 세대들의 협동조합,
40대의 중장년층들이 이 생활에 맞는 협동조합은 뭐 5명 이상이면 하니까 그런 또 노인 일자리 협동조합 뭐 이런 거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노인들 특히 문제입니다.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1위. 물론 우리나라 전체 평균 OECD에서 1, 2위를 매년 다투고 있지만 자살률이 특히 우리나라의 이 자살률이 평균적으로도 세계 1, 2위, 노인 자살률은 특히 압도적인 1위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기업인 기업에 맡길 수 있나요? 공기업, 공공기관 안에 맡겨서 이게 가능한가요? 제3섹터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협동조합에서 정부의 지원과 함께 이 문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이런 것을 저는 76세가 돼가지고 자꾸 연구하기가 조금 약간 부담이 돼요. 물론 지난주에 헌법 개정안 총체적으로 논문을 하나 써서 발표는 했는데요. 그거 하려니까 과거에는 1년에 한두 편 쓰기 간단했는데 요새는 한 2년 걸려요. 그래서 참 우리 신진 젊은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특히 저는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처럼 좌우가 대결적인 상황이 있던 때가 제 평생 처음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좌우 이념적인 갈등이 심화되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지수가 우리가 하위에서 중하위의 행복지수도 그렇습니다. 이 통계적 세계조사 연구기관에는. 그래서 이런 GNP상, 1인당 GNP상의 것을 10대 우진이었던 뉴욕대 우진이 이런 것보다도 행복이 가장 중요한데, 생명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기업, 공기업, 협동조합기업, 사조직, 공조직, 협동 조직 중에 가장 바람직한 것이 뭐냐? 저는 협동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 조직이고 기업 형태는 협동조합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시대가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협동적인 경쟁과 투쟁 분위기로부터 협동 분위기로, 협업 분위기로, 거버넌스로 바꿔야 되죠. 그리고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이렇게 가지고 지금 저 사람은 좌빨이다, 저 사회주의자다, 저 사람은 보수 우위 반동적인 인물이다, 뭐 이런 게 막 난무하는 거를 나는 참으로 우리나라가 불행 지수를 높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본주의 사회주의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이 협동조합주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주의는 제3의 경제체제이고 자본주의의 장점과 사회주의의 장점을 취하고 자본주의의 단점과 사회주의의 단점을 가급적인 배제시킨 그러한 이코노믹 시스템 경제체제가 협동조합주의다, 코퍼러티비즘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 119조부터 123조에 있는 경제조항에서 의 성격인 사회적 시장경제에 가장 근접하다. 근데 내가 이게 사회적 시장경제라고 이렇게 했더니 통일을 위한 제3의 경제체제 학회에서 발표를 했더니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서 금방 그냥 사회적이라는 말만 들어가니까 금방 얼굴들이 벌게져가지고 학회에 실어주지도 않고 벌떡 일어나서
KDI 되면 그 엘리트 학자인데 당신 말이야 이래서 제가 그 학회지에다 실지 못하고 제가 협동조 학회지에 코퍼레티비즘에서 이코노믹 시스템 영어로 하고 창건에는 독일어로다가 저 협동조합의 원칙이 얼마나 이 가치 있는 건지 독일어로 쓴 거서 협동조 학회지에서는 싫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용적으로 자본주의는 1914년 8월로 끝난 거고 자본주의는요 순수 자본주의 자유자본주의는 89년 말 소독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90년대 초까지 공산권 다 무너졌는데 또 사회주의자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회주의자가. 그러니 사회 장단점을 취사 선택에 가장 가까운 것이 협동조합주의예요. 그래서 제가 논문으로도 좀 저기 했으니까 그걸 좀 참조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사회적 시장 경제, 소셜 마켓 이코노미 아닙니까? 헌법상의 체제는 이것도 더 개정할 게 조금 있습니다. 제가 논문에는 썼는데 그리하고 소셜리스틱 마켓 이코노미가 아닌데 우리 사회만 들어가면 불 것으로 막 보는 이런 풍토가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협동조합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이 학회 협동조 학회 사람이 이 사회의 양극화된 이념적 양극화된 이런 것을 제대로 중심 잡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저는 요새 헌법 개정 6년 전부터 헌법 개정 국민주권위를 창립을 해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헌법을 통해서도 이걸 좀 잘 바로잡는 일을 하겠으니 학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그런 도전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여자들이 친구를 데리고 갈 때 절대로 자기보다 이쁜 여자는 안 데리고 가는 거 혹시 아세요? 비록 내가 말 잘하는 양반 옆에 하는 거 아니고 오늘 정말 속되면 쪽팔립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뭐 취직할 게 없으니까 농협에 들어갔고 거기서 10여 년 동안 일하면서 이제 배우 바꾼 거 그뿐입니다. 작동자. 근데 그 당시 우리가 직원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말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아니고 헛돈조합이다. 상당히 비아냥거리는 얘기죠. 그래도 지금도 그런 비아냥이 맞는 얘기가 아닌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사라지는 세대이기 때문에 여기 남아 계시는 젊은 세대들이 협동조합이 아니고 진짜 협동조합이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짧게 이 말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저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 때 건물에 우리 학교는 뭘 했느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막말로 우리 딱 깨놓고 얘기합시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요. 이건 옥상 옥이고 협동조합도 짜다 많잖아요. 농협도 신협도 새마을 헌법도 그걸 다 합쳐갖고 통합해서 협동조합법 하면 끝난 이해는데요. 거기다 하나 플러스 알파를 넣어갖고 협동의 기본법을 만들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이게 지금 협동조합 기본법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나라 뭐 농협법 같이 하고 비교를 해봐요. 차이 나는 거 없습니다. 거지 같습니다. 편을 달리 해갖고 지금 농협법 갖고도 지금 사회적 기업 충분히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만들었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이제 내 생각입니다. 자, 이거는 갈로들이 장난이다. 왜 그러냐 하니까 농협 같은 뭐 농림수산부 하나 딱 거치 있죠. 생활건국 또 해남부 하나 딱 차지하고 있죠. 신협 같은 거 금융감독원에 딱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아주 주름 잡는 기재부는 한 개도 없거든. 그러니 기재부가 이게 지도 뭔가 하나 꽤 차야 되었고, 뭐 직원들은 뭐 하고 이런 뭐 밑에 사람들 좀 건너줄 사람들한테 밥자리도 줘야 되었고, 그러고 만든 게 기본법이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 저 사회적 기능을 원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없어요. 할 거 없습니다. 뭘 합니까 지금? 아니 그 사회적 진흥원에 예산을 갖다가 각 지금 기존의 협동조합에다 다 나눠주고 해봐요. 더 잘합니다. 아니 생활 건국 그 지역사회 개발 잘하잖아요. 그거 돈좀 지역사회 개발 합니다. 아니 아이콘에도 주고 먹거리 어떻게 잘해봐라 그것도 다 합니다 지금. 사람이 없어서 법이 없어서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이 갈로들이 생각이 바로 그것 때문에 기본법이 만들어진 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계가 해야 할 건 이 지금 미래 도전인데 이 지금 사회적 협동적 기본법을 그냥 우리 학계에서는 두고 보고 있을 것인지, 왜냐면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요 협동적 기본법은 기존의 협동조합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용심이 나서 잘 되고 있으니까 그걸 어쨌든 좀 없애보자고 그렇게 놓은 게 바로 사회적 기업, 사회적 이런 겁니다. 아니 사회적 기업하고 지금 협동조합하고 뭐 차이 나는 건 뭐 있습니까? 뭐 어디 모기업에서는 뭐 사회적 기업 뭐 하기 위해서 뭐 돈을 뭐 지원을 한다더라고요. 농협이나 신협이 주고 되잖아요. 주고 해놓고 되잖아요. 쓸데없이 뭐 저번에도 나가 보니까 뭐 무슨 뭐 MC 그 뭡니까 어디 뭡니까 뭐 사회적 기업에 돈 많이 주는 또 대기업 SK가 뭔가요? 회장님 시간 많이 지났어요. 예, 넘어갈게요. 그래서 내 얘기는 그런 겁니다. SK는 자기는 사회적 기업에 돈 주면서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상토화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런 치사하게 짓을 하는냐 이거죠. 차라리 정말 SK가 정말 사회적 기업을 우리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하면 아예 물건값을 깎고 주면 되잖아요. 이자 줄 거, 부술 거 다 부서지고 신나게 뽑아갖고 그걸 다시 또 생생낸다고 보여주고. 제일 나쁜 게 뭔 줄 압니까? 제일 나쁜 게 죽은 거 도로 뺏기는 겁니다. 이마에 솔난다 했습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말고 바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 학계가 도전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게 정말 협동조합 기본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회적 기업이 정말 협동조합을 갖다가 파괴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그것도 한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신진 연구자들에게 아까도 부탁은 드리지만 좀 연구 테마를 좀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영 이쪽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조세 분야, 뭐 법 정책 분야 이런 데 좀 개발하고 하면은 우리 학계에서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발표 시간 5분 전이라고 제가 자꾸 들었다 놨다 하는 거 보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사실 전 작년에 퇴직했어요. 그래서 할 게 없어가지고 그 배운 게 글 쓰는 거 강의하는 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오늘은 아니죠. 김영사라는 출판사에다가 남겨줬는데 제목이 노후 준비, 생애 정리, 그다음에 사후 준비 이런 책이에요. 이 나이가 돼야만 쓸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금융 내용 들어가죠, 삼성에 관한 법률 들어가죠, 또 사회복지 들어가죠, 뭐 세금 들어가죠. 이거 쓰고 나서 보니까 이거 첫번 내가 옛날 담당했던 거네. 금융실장한테 금융 담당했고 학교에서 법학 가르쳤고 뭐 사회복지 나이 먹었으니까 또 되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금 연구하시는 거 다 쓸모있습니다. 어느 분야가 됐든지. 지금 당장은 이게 뭐 별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나이를 더 먹고 더 올라가서 한 70대 했을 때 보면 자기가 배달했던 건 다 쓸모가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 나올 때 2015년도 자료를 찾아가지고 나온 거, 저는 컴퓨터가 나오기 전 거는 지금 대부분 없어졌지만 컴퓨터가 나온 286 세대부터 지금까지 썼던 논문이나 자료들은 컴퓨터 속에 다 있습니다. 요즘에 하도 좋아져가지고 그 다 두드려 뭉쳐도 인문사회 쪽은 뭐 몇 기가면 돼요. 여기 하나에 이게 다 들어갑니다. USB 하나에. 그리고 제가 주례를 60건 이상 썼는데 주례사 첫 주례부터 지금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쓸모없는 게 없다. 그런 얘기고요. 결국 이제 그 크게 뿌리 깊은 나무가 이제 그늘을 만들어주는데, 우리 학회에서 학회가 그런 역할을 해주면, 이 보이는 게 그 눈에 보이는 것뿐이 아니고 그만큼 땅속에 또 뿌리 박혀 있잖아요. 그래야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 한 분 한 분 연구하시는 것이 모아져가지고 학회 이름으로 이제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지금 대부분 이제 저보다는 앞으로 이제 이런 기회가 더 많으신 분들이니까 지금 하시는 거, 특히 이제 우리가 실무계에서 보지 못하는 거 있습니다. 외국 사례나 해외 사례 같은 거, 또 역사적으로 과거에 지나간 거, 또 앞으로 미래 활동의 어떤 뭐 이런 거에 좀 관점을 가지고 여러 분야의 논문이 나와주고, 결국은 학회라고 하는 건 학회지로 말하는 거죠. 학회지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모여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 장승건 회장님이 학회지 평가도 잘 받으셨다 그러고 40주년 행사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또 50주년, 60주년 때 가면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들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모시기 힘든 분을 한 번에 다 모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였고, 또 저도 사실 뭐 처음 듣는 말씀들도 많았고, 또 여기 와 계시는 젊은 연구자들 중에는 축협의 존재 자체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우리 역사 속에 다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뒷얘기까지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짧게 마무리를 하면요, 이 자리를 만든 이유는 오늘 여기서 이런 기록을 남기겠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오늘 이후에 아까 김준현 회장님 말씀처럼 원로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또 에세이나 꼭 논문이 아니더라도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저희 학회지에 심사 없이 수고리 없이 편한 마음으로 초대 글로 모시는 걸로 편집위원장하고 얘기는 다 했습니다. 오늘 편집위원장이 참 못 오셨는데요. 송재일 교수님이 입원 중이세요. 그래서 그분 대신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점에서 이제 처음 시도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 그러니까 40년의 숫자에 대해서 김 의원님이 여러 역사적인 얘기, 문화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그걸 떠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일본의 연구자들이 협동조합을 굉장히 많이 연구한다, 사실이고 맞습니다만은, 학회 역사로만 보면은 일본 협동조합 학회도 올해 41년입니다. 작년에 40주년 기념 행사를 했고, 제가 축하 영상을 보냈고, 올해는 축하 영상을 받았습니다. 저희 선배 연구자들이 굉장히 선구적으로 많은 활동을 해오셨어요. 저희 후배 연구자들이 그렇게 더 많이 알고 또 그걸 이어받아서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가 학술지에 관련된 또 발표를 할 텐데 그때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들으시면서 느끼시면서 뭐 좀 빠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으실 수 있어요. 왜 다 농협 얘기만 하고 농업 얘기만 하지? 협동조합이 그것만 했나? 지금 회장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전임 회장 고정욱 회장님이 신협에서 오래 일을 하셨고, 신협의 연구자로서 활동을 많이 하셨고, 또 우리 학회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법 협동조합 이전에 있었던 다양한 개발법 협동조합들의 연구자들이 아주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우리 학회에서 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해 오셨는데 오늘 어떤 사정 때문에 참가를 못 하셔서 그 부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적게 됐다라는 건 저 개인적으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처럼 학회지에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담을 수 있는 노력을 더 해서 여러 후배 연구자들이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연구들을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을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참가해 주신 여러 원로 회장님들 또 신진 중견 회원들, 학회원들 또 앉아서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걸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